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2021년 8월 7일부터 토익 스피킹 시험이 바뀝니다. 어떤 게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 설명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몇 가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6개의 파트가 있었어요. 문항은 총 11개입니다. Part 1, 지문 읽기가 1번, 2번 문항이고 Part 2, 사진 묘사하기 3번 문항, Part 3, 질문에 답하기 4, 5, 6번, Part 4,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가 7, 8, 9번 문항이고 Part 5, 해결책 제시하기가 10번 문제이고 Part 6, 의견 말하기가 11번 문제입니다. 이제 8월부터 가장 큰 변화는 Part 5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 참 많은 사람들과 애증의 관계였던 Part 5가 애증 아니고 증오의 관계였나요? Part 5가 아예 없어집니다. 듣기가 잘 안 되는 분들, 그래서 토익 스피킹이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런데 문항 수는 동일해요. 11문제.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Part 5, 10번 문제가 빠지면서 Part 2, 사진 묘사가 하나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진 하나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사진을 2개 묘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3번 문항과 4번 문항이 사진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문항들의 넘버가 밀리겠죠. 네, 그래서 Part 3였던 질문에 답하기가 5, 6, 7번 문항이 되고 Part 4,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가 8, 9, 10번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번 문항은 그대로 변화 없이 11번 문항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변화는 원래 사진 묘사하기가 준비 시간 45초, 그리고 답변 시간, 묘사 시간 45초였는데 답변 시간이 45초에서 30초로 줄어요. 큰 변화죠. 사진 묘사를 2개 해야 하니까 30초 답변을 2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Part 5, 10번 문제, 해결책 제시하기 빠지고 Part 2, 사진 묘사하기에서 사진 하나가 추가가 되고 사진 묘사하는 답변 시간이 45초에서 30초로 줄고 끝!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ETS에서 정식으로 공지를 띄운 내용을 보면 이 변경사항 외에 시험 문항수, 시험 난이도, 채점 기준, 점수 체계, 레벨 디스크립터가 뭐냐면 성적표를 받았을 때 당신은 이래 하여 이래 이런 점수가 나왔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있죠. 그거부터 해서 공인 성적표 이런 것들은 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말이 어려운데 요점만 간단히 하자면 지금 보시는 1, 2, 3번 빼고는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다 라는 말이에요. 2015년 전에는 토익 스피킹 유형이 하나밖에 없다가 2015년에 파트 3, 파트 5에서 기존 유형은 유지되면서 신유형이라는 게 살짝 추가가 되고 2019년에는 또 부분적으로 준비 시간이 변경이 되고 가장 파격적이었던 변화는 시험을 보면서 필기가 가능하게 변했다는 거. 파격적이었죠. 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거를 자꾸 바꿔야 될까? 주최 측은 왜 이럴까요? 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또 많은 강사들이 여러 가지의 추측을 합니다. 대표적인 추측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 점수를 후하게 주자. 점수를 후하게 주려면 어려운 놈 빠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토익 스피킹 시험을 더욱 대중화시키고 수요를 올리기 위해 이런 변화를 준 것이다. 파트 5가 없어짐과 함께 시험이 바뀐 후에 시험을 보면 점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한 10점, 20점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전에도, 변경 전에도 매 회마다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요. 다른 난이도만으로도 10점, 20점 차이가 나는 것은 꽤나 흔한 현상이거든요. 토익 스피킹 주최하는 회사가 되게 큰 회사잖아요. 단기간에 수요를 올리고자 갑자기 점수를 막 주겠어요? 레벨 7 받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좋은 영어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레벨 7 받은 사람이 왜 저래? 토익 스피킹 시험 이거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런 주최 측에서 그런 선택을 하겠냐는 거죠.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올 거다라는 발언은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Part 2, 사진 묘사보다 Part 5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체감상 조금 쉬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Part 2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라면 체감상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점수를 이제부터 후하게 주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Part 5는 이제 대본 싸움이 되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art 5의 답변이 이제 너무 정형화 돼버려서 사람들이 다 외워가기 때문에 해당 파트 답변을 듣고 문제 해결 능력, 이 사람의 회화 실력, 진정한 회화 실력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Part 5가 빠지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계속 꾸준히 계속 시험을 봐왔던 사람이라면 이런 단정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Part 5의 다양한 상황, 그러니까 외워간 해결책으로만 좋은 답변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러한 상황을 소개하는 걸로만 저는 좋게 10시간 정도는 끊임없이 말할 수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물론 이 해결책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외워간 문장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파트의 제목이 뭐죠? 해결책 제시하기입니다. 해결책을 좋은 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파트 점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외우면 그만인 파트라서 없어진다 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영어 실력을 아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좋은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변경을 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알아서 뭐예요, 그죠? 어차피 시험을 봐야 하는 사람들은 변경 전이든 변경 후든 볼 거잖아요. 왜 변경하는지 알아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거의 결점을 파악하면 현재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과거의 결점이 아니잖아요. 시험을 우리가 만들었나? 그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1번, 새로 추가되는, 이제 사진 묘사가 하나 추가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진 묘사에 출제되는 사진들의 난이도가 올라갈까요? 왜냐면 어려운 파트가 하나 빠졌으니까 얘 난이도라도 좀 올리지 않을까. 몇 년 전부터 사진 묘사의 난이도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뭔가 새로운 장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지금까지 자주 나오지 않았던 어려운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지금까지도 종종 새로운 행동들이 나와 왔듯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분석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생분들도 생각을 해보셨고 강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추측을 하시는데, 영상에서 혹은 학생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실 때 난이도는 분명 올라갈 것이다, 사진 묘사의 난이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제가 난이도 올라가고 묘사하기 어려운 행동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난이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은 어려운 사진이 나와도 이런 거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다 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난이도라든지 출제되는 질문의 내용상의 변화에 대한 추측을 하는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시험을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정령 난이도의 변화가 있는지, 출제 패턴이라는 게 확연히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와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추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답변은 난이도가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이거는 지금 정말 알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2번, 바뀌기 전에 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저희 학생들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답변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결책 제시하기, Part 5요. 해결책 제시하기보다 사진 묘사가 더 좋다. 그러니까 나는 사진 묘사를 비교적 더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경 후에 시험을 응시하는 게 좋고, 나는 사진 묘사가 제일 싫다. 물론 지금도 사진 묘사가 하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나는 해야 되지만 두 개를 해버리면 정말 멘탈이 붕괴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변경 전에 시험을 보시는 게 나은 거죠. 간단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토익 스피킹 공부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는데 갑자기 변경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난 해결책 제시하기가 정말 싫어서 변경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몇 주 지나면 내가 지금 다 연습해 놓은 내용들을 다 까먹지 않을까요? 이게 불안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시험 변경 후에 본인이 접수한 날짜 2, 3일 전에 몇 번 들여다보고 연습하면 수월하게 그런 지식들, 몸에 배인 것들이 수월하게 돌아옵니다. 물론 지금부터 그때까지 종종 시간이 될 때마다 연습하고 들여다보시면 더 좋고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인강이나 교재, 이건 어떻게 하면 좋죠? ETS에서 이 공지를 띄우기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날 서점에 가서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엄청 짜증날 수 있겠지만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짜증내지 마시고 새로운 문항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다시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있던 문항이 하나 빠지는 거예요. 시험의 문제의 흐름, 출제 스타일의 트렌드라는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시험 변경 전에 시험을 보실 분들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인강이랑 교재 열심히 하시면 되고, 변경 후에 보실 분들은 현재 자료에서 Part 5를 빼고 공부하시고, Part 5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사진 묘사하기는 평소 때 연습했던 구성에서 조금 덜 중요한 문장, 중요도가 낮은 문장들을 두어 개 빼서 30초라는 변경된 시간에 맞춰서 묘사하기 정도만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변경 후에 시험을 볼 예정이라도 현재 보유 중인 인터넷 강의라든지 교재는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사진 묘사하기 답변 시간이 45초에서 30초로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곧 분리된 영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소한 변화라도 시험이 변경된 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열심히 계속 시험을 보고 스타일을 파악하고 통계 내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이바이.